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 영역 차윤입니다. 2022년 3월에 시행된 전국 연합 학력평가 총평, 분석, 해설 강의 이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 총평을 짧게 하고 해설 강의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가 중요하죠.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보통 고3 올라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N수생들은 감이 있을 거야. 시험은 이렇게 되고 3월달은 이러이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고3 학생들은 약간 불의의 일격을 당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3월달이 되니까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고3 올라갔으니까 막상 시험 보니까 결과가 처참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체제의 시험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그대로 점수화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또 앞으로 개선을 하고 잘하는 부분은 또 스스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수능 출제 기관은 교육과정평가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이제 일선에 계신 학교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주관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 기관이나 출제 기조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수능을 표방해서 수능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점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수능 출제 기조가 작년도 수능, 자, 2022년 3월에 시행되는 게 지금 봤던 학력평가고요. 2021년 11월에 시행됐던 게 2022학년도 수능인데 그 11월, 작년 11월에 봤던 수능 체제를 따르는 유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공통과목에서 나왔던 수학원, 수학2는 문항 번호까지도 작년 수능을 표방해서 만든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질 않아. 당장 몇 달 뒤에 6월 평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깜짝 놀랄 거야. 실제 수능뿐만 아니라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는 낯선 신유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6월 달이 거의 이렇거든요.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신유형 문제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처음에 학생들이 속된 말로 멘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 체제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작년 수능을 토대로 또는 최근에 나왔던 몇 년 동안의 문항 분석을 하고 수능 출제 기준을 공부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실제 수능과는 차이점이지만 학력평가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또는 3월 달에 고3 3월 달에 얼마만큼 공부를 잘 따라왔고 이것들이 부족한지 또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력평가는 과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공통과목은 수학원, 수학2가 시험 범위가 전범이죠. 수능도 시험 범위가 전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출제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일부 문제는 수능 문제 퀄리티를 따르는 굉장히 좋은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좀 아쉬운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출제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항별로 그렇지 않은 문항들은 왜 그런지까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선택 과목은 전혀 수능스럽지 않은 문제가 나오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수열의 극한밖에 없거든요. 급수도 없습니다. 수열의 극한밖에 없는데 수능에서 수열의 극한이 4점짜리 문항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적분 전체에서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보통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에서 하나, 미분에서 하나, 적분에서 하나 또는 미분에서 하나, 적분에서 하나, 미적분 통합형으로 하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미적분 같은 경우는 28, 29, 30은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나마 비슷하다고 하면 29번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항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확률과 통계 기하는요. 매년 4점짜리 문항이 중복조합 문제라든지 또는 순열과 조합의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일부 있죠.
4점짜리 문제 기준입니다. 기하 같은 경우도요. 2차 곡선의 정의 같은 문제는 수능에서 4점짜리 문항이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그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고 출제 기조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3월달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진짜 전체 과목의 뭐 6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짤막하게 잔소리 하나만 하고 네,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선은 충격을 받았던 학생들, 와, 내가 공부를 이만큼 겨울방학 동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 관리도 못하고 아는 것도 틀리고 모르는 건 당연히 틀리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충격을 받은 건 너무 잘한 거야. 이게 수능 보기 전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충격을 받으면 수능이 한두 달밖에 안 남잖아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본기가 부족해서 3점짜리도 많이 틀리고 계산 실수도 많은 학생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강의를 충실하게 듣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인사이트 강의 개념 강의거든요. 인사이트 강의. 또 고1이나 중학과정의 내용들이 구멍이 뽕뽕 뚫려 있으면 도치 강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채우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수능 당일날 내가 공부를 덜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지 뭐 지금 공부하는 뭐 3월달이나 6월달에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 이런 경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개념 강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대신 빡세게 들으시고요. 여러분도 충실하게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느꼈을 겁니다. 특히나 공통과목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 수능, 특히 최근에 1, 2년 동안 나왔던 수능 문제의 출제 기조를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충실하게 잘 풀었으면 그에 맞게 성적이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요거는요. 6월달 시험, 9월달 시험, 심지어 수능까지도 이번 내용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듣고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하면서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거의 완성이 됐어. 원점수 기준 80점 이상이 넘었어. 그런데 특정 4점짜리 문항들이 틀려서 좀 아쉬움이 남아. 이런 학생들은 기출문제가 마무리가 덜 된 학생들은 이걸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3월 학평이 끝나고 나면은 엔제 문제풀이 강좌인 샤샤 강좌를 개강합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신유형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요. 3월 학력평가는 진짜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고3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 수능 준비를 하는 두 가지 난관이 같이 지금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기가 힘들지만 진짜로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하다 느낀 학생들은요.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숨도 쉬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바로 공통과목의 객관식 문제부터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공통과목 문항들이 이런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1번부터 22번이 공통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1번부터 8번이 2점, 3점짜리 문제고요. 9번부터 15번이 4점짜리 객관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 문제가 이제 주관식 문제 플러스 3, 4점짜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래. 요 1번부터 8번의 공통과목 문제는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인데 3점짜리라고 하더라도 과하지 않습니다. 풀만합니다. 선생님은 요거를 먼저 풀어줄 거야, 지금부터. 근데 요거랑 비교할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되면서 22번부터 뭐 27번까지가 객관식 문제고요. 객관식 문제고 3점짜리, 2점짜리 문제고요. 28번부터 30번까지가 4점짜리 문제인데 28번은 객관식, 29번은 29, 30은 주관식이잖아요. 그런데 선택 과목은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요 27번 같은 문제가 공통과목 4점짜리 문제보다도 어렵게 나오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수능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현재 이번은 3월 학평 기준으로 확통이나 기하는 27번 문제도 좀 풀어볼 만한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실제 작년 9월 평가원이나 수능은 이제 미적분이 전범이어서 미적분 27번이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점짜리 문항을 먼저 진행을 할 테니까 학평은 문제가 해설지가 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설 강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논란거리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분이 너네들 이 해설지대로 푸세요 뭐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풀지만 학생들의 실전적인 관점에서는 또 해설지 아닌 다른 방법들, 조금 더 간략한 접근 방법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일부 문제는 사실 풀 필요가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9번부터 바로 풀겠습니다. 속도 관련된 문제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vt가 나와 있는데 그 vt가 3t의 제곱 더하기 at가 나와 있죠. 속도를 가지고 t가 0에서의 위치랑 t가 6에서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니까 일단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얻으려면 당연히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치, 뭐 xt라고 쓸까요? 요 구하는 방법은 적분을 하시면은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at의 제곱 더하기 c와 똑같습니다. 왜냐면 초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 초기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0일 때 위치와 6일 때 위치가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랑 6을 집어넣은 거. 0을 집어넣으면 c가 되고요. 6을 집어넣으면 6의 세제곱 216 더하기 2분의 6의 제곱이니까 뭐 18a가 더하기 c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은 계산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좋죠. t의 제곱에 t 더하기 2분의 a 이렇게 놓는 게 조금 좋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게 이렇게 된가요? 36에 어떻게 됩니까? 6 더하기 2분의 a가 여기 cc 없어지기 때문에 얘가 는영이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가 속도가 되는 거야. 질문이 뭐냐?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0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자, 속도가 잘 보면은 t에 관한 2차 함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4입니다. 맞습니까? 3으로 묶어내면 3t로 묶어내면 t 빼기 4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t가 음수일 때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0부터 4까지는 속도가 음수고요. 4보다 클 땐 속도가 양수란 뜻은 한마디로 수직선이 있으면 0부터 4초가 될 때까지는 얘가 뒤로 갔다가 4부터 6까지, 그러니까 4보다 클 땐 다시 또 앞으로 간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0에서부터 4까지, t가 0일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를 구해서 근데 문제가 6이 되는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시면 답이겠네요. 맞습니까? 뭐 또는요. 0부터 4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고 4부터 6까지 이동한 거리 구하시고. 그러니까 정답은요. 인테그럴 0부터 4를 하고요. 이때는 속도가 음수인데 이동 거리는 속력을 적분합니다. 그럼 속력은 여기다가 절대값 기호를 붙이는 건데 절대값 기호를 붙이게 되면은 여기 때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가 붙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2t가 되고요. 계산할게요, 그냥. t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이 되고 0부터 4까지를 구하시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00이고요. 4를 대입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4의 제곱으로 묶어내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 되니까 이게 32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32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4부터 6까지는요? 또 32만큼 이동해서 다시 처음 위치로 오는 거잖아. 정답은 그래서 64가 됩니다. 자, 실제로 수능 문제로 치고는 연산량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뭐 괜찮은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요. 10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연쌤 개념 강의 설명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다 해줬던 내용인데 문제를 볼게요. fx는 뭐 이것이고 gx는 이것인데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은 뭐 합성함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긴 하고 작년 6월 평가한 모의고사 마지막 22번 문제가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요런 꼴로 나온 적은 되게 최근 수능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G합성함수 fx를 구하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가 세모라고 놓게 되면은 G 세모가 어떤 꼴로 표현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y는 gx의 그래프나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y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까? 미분에서 능력인 거 찾고 그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좀 이따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y''을 구하면 얘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고요.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리고 이때가 얼마냐? 1이고요. 이때가 얼마냐?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야. gx에서 지금 g 세모를 구하는데 이것의 최소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gx를 전체를 다 그리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그리면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지.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가 되고요. 요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x가 임의의 실수를 가졌을 때 요 fx는 언제나 k-1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근데 이 fx가 뭐냐면 세모인 거예요. 세모. 자, g 합성함수 fx는 g 세모예요. g 세모의 최소값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모는 이런 꼴로 표현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k 빼기 1이기 때문에 이 세모는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세모는 k 빼기 1이 최소값이 되는 k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걸다가 y는 gx라고 보지 마시고요. y는 g 세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축이냐면은 세모축이야. 세모축. 근데 이 문제에서 세모가 k 빼기 1 이상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이 2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 자, 이거 함수값 찍어볼게요. 2, 얼마를 지나냐면요. 이게 지금 이거니까 2, 얼마를 지나면 2를 집어넣으면은 16 빼기 36 더하기 24 빼기 2. 16에다가 24를 더하면은 40. 40에다가 36 빼면은 4. 4에서 2를 빼면 2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은 거야. 여기가 k 빼기 1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k 빼기 1이라고 치면은 k 빼기 1보다 큰 범위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k 빼기 1이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보다 큰 쪽이 그려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k 빼기 1이 만약 이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큰 쪽만 그려지기 때문에 세모가 k 빼기 1보다 큰 쪽만 그려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되지 않지요. 그럼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은 언제일까? 감이 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이때 요 값이 최소가 되면 되는 겁니다. k 빼기 1 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값이 만약 k 빼기 1이 되더라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요런데 k 빼기 1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최소값이 이제 2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족하는 k 빼기 1은 최소가 되는 순간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합성함수를 해석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고,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고1 과정과 통합형 내용들이고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인사이트 강의에서 선생님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가 2야, 여기 1이야. 변곡점에 대한 정보,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한 정보. 선생님 수학 2 내용이지만 미적분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변곡점에 대한 개념입니다.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여기가. 알겠습니까?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차 함수의 길이의 비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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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곡점에서 내리고 극소에서 내리고 극대에서 내리고 이 파란색을 쭉 연결해서 만나는 이 점에서 내리면 이 간격이 싹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가 2,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 K-1은 2분의 1이고 K는 2분의 3을 얻게 됩니다.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일수록 정형화된 형태는 빠르게 구해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요거를 뭐 y는 2란 직선이나 연립해가지고 또 다른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구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프의 특징을 통으로 외워서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11번은 저는 칠판 잠깐 지울게요. 칠판이 안 지워지네. 자, 11번은 지수로그 함수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문제인데 뭐가 의미가 있느냐? 선생님께서 역시 개념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인사이트 강의에서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있다. 근데 이게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21번 문제로 그런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있다. 뭐가 풀 수가 없느냐? 현재 이 그림을 보면은요. 뭐 그냥 이런 로그 함수가 나와 있어요. y는 로그 2의 x-a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 요렇게 생긴 게 나와 있습니다. y는 2의 x-1제곱 플러스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값은 모르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프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뭐가 나와 있냐면은 여기서 x는 k라고 하는 점에서요. 만나는 점을 긋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이렇게 긋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잠깐만 미안해 너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이 점을 A,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이 점 문제에서 C, 여기를 문제에서 B, 그리고 여기를 문제를 B라고 했을 때 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B라는 점이나 C라는 점을요 연립해서 보통 구하잖아요.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은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걸로 푼단 말이야. 뭐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랑 이 로그 함수 y는 뭐 로그 2의 x 마이너스 a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 선생님이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있다.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다항식과 로그 또는 다항식과 지수를 연립해서 풀어서 풀 수가 없어요. 원래 못 푸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뭐 로그 2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풀어봐. x 얼마입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x를. 원래 못 푸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못 구하는 거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요. 다항 방정식을 풀거나 로그가 또 다른 로그랑 있거나 로그가 상수랑 있거나
지수가 상수랑 있거나 이런 것만 풀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는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B라든지 A라든지 C라는 것을 그냥 푸는 게 아닌 거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나와 있지. 대칭성, 기울기. 뭐 보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건을 써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길이가 8이라고 나왔고요. 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C 길이가 2루트 2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좌표의 차이가 2인 건 알고 있습니다. 2루트 2니까 여기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뭐 마이너스 45도? 아니 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쪽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1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길이가 2, 이 길이도 2 직각이고요.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k-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으로 푸느냐? 이 대칭성이나 기울기나 이런 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먼저 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k-2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지수의 x자리에다 k-1을 집어넣게 되면은 2에 k-3제곱 더하기 2라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냐면요. k를 집어넣으니까 2에 k-1제곱 더하기 2라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간격이 8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2에 k-1제곱 빼기 7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방법으로 푸는 거야. 근데 풀어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간격이 8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2이기 때문에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해요? 요거랑 요것이 이 차이가 나는 거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2를 더하게 되면 2의 k-1제곱 빼기 5가 되고요. 이게 문제에서 2의 k 빼기 3제곱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로그랑 지수는 연립이 안 돼요. 직선하고 로그나 직선하고 지수도 연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수나 지수가 밑이 똑같게 되면은 연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넘길까요? 여기는 2의 k 빼기 3제곱이고요. 이쪽으로 넘깁시다.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k 빼기 3제곱이니까 여기 이 넘기게 되는 값은 3 곱하기 2의 k 빼기 3제곱이고요. 요거 넘어가면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2가 되어서 2의 k 빼기 3제곱은 2니까 k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k가 4가 되는 겁니다. k가 4가 된단 말은 여기 x좌표가 4란 뜻이고요. 여기 x좌표가 2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문제에서 4를 집어넣게 되면은 2의 3제곱 빼기 7이니까 1입니다. 1. 그러니까 이 점이 잡혀오면 4,1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4,1을 지나기 때문에 1은 로그 2의 4-a가 되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점 다 구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뭐 이 점이 잡혀가 얼마입니까? 이게 a가 2니까 로그 2의 x-2고요. 이게 3,0을 지나죠. 그래서 여기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요 주황색으로 된 사각형의 넓이는요. 삼각형 넓이 2개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8, 높이는 요 길이가 높이죠. 얼마입니까? 방금 2였잖아.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가 좀 깝깝시려워 보이나요? 3,0이고요. 여기가 4,1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1인 것을 알 수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어서 직각삼각형 넓이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2. 이 길이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2루트 2 해서 구하시면 정답은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이 문제의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거나
또 지수랑 직선, 로그랑 직선이 같이 나왔을 때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식을 연립해서 푸는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푸느냐? 대칭성, 어떤 역함수의 관계, 임의적 역함수를 푸는 게 아닙니다만 또는 다른 조건, 길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 기울기 이런 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론 설명을 인사이트 강좌에서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12번 또 봅니다. 12번. 12번은 수학2에서 굉장히 뭐 자주 나온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연속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좀 더 배워갈 만한 거리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a가 2보다 크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를 봤더니 이 fx가 조금 요상하게 생겼어요. 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니까 그냥 x 빼기 1에 x 빼기 3이라고 쓸게요. 네.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x축, y축 잘 봐요. 이 fx가 여기는 2하고 3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근데 그 중에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는 그려지지가 않고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요? 2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 그리고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요. 2, 얼마를 지나냐면은 2, 마이너스 4 더하기 2의 1을 지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문제에서 a가 2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원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가 되는 그래프야. 그치? 요런 그래프인 겁니다. 근데 2를 집어넣었더니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fx는 불연속인 그래프가 되는데 이때 여기가 얼마?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a가. 그지? 뭐 이 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긴 한데 xr에다가 2분의 a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예요. 구멍이 뻥 뚫려 있고요.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에서 1인 3차 함수 g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다음 조건만 적을 때 h라고 h3을 구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hx가 x가 2라고 a가 아닐 때 fx분의 g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디에 밑줄을 쫙 그었냐면은 hx가 연속인 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함수 형태입니다. 이 분수함수 형태가 연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얘가 불연속으로 의심이 되는 점들이 몹시 많습니다. 자, gx는 3차 함수예요. 얘는 3차 함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연속인 함수입니다. 근데 fx는요. 일단 2에서 불연속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하나, 두 개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체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일단 봐봐요. x가 1이 아닐 때야. 이게 x가 1이 아닐 때야. x가 a가 아닐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 조건에 의해서 h1이 존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됩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라고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게 있죠. 이 그래프가 1,0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야, fx가. 그러면 이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지금 연속 조건에 의해서 h1과 x가 1에서 극한값이 똑같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반드시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g1이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gx가 지금 연속인 3차 함수잖아요. 따라서 gx가
가볍게 나오죠. gx는 당연히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또 있어요. 또 분모가 이게 HA를 구하면은 그지? A가 아닐 때에는 요걸 따르는 거니까 또 H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이런 꼴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야지만이 이 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뭘로 푸는 거야? 수렴 조건으로 푸는 거야. 수렴 조건으로. 항상 이렇게 극한에 관한 식이 나오면요. 수렴 조건으로 식 하나, 는 얼마로 식 하나를 푸는 건데 이거는 수렴 조건으로만 식을 2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x-a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이제 뽑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주어진 식이 이제는 뭐 알겠어. 분모가 0이 될 때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x가 2가 되는 순간은요. 되는 거죠. gx 곱하기 fx분의 1 이런 형태를 표현했을 때 이제는 얘가 분모가 0이 되지는 않지만 불연속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역수를 취해도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야. 그러면 반드시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함수의 곱의 연속성이죠. 역시 다 인사이트 강의에 자세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곱의 연속성에 의해서 요게 얼마가 되면 연속과 불연속의 곱에서 이 곱이 연속이 되려면 연속함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0으로 간다고 무조건 연속은 아니지만 0으로 안 가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그래서 0으로 가야 됩니다. 뭐가? x가 2일 때 g2가 0이 돼야 되므로 x-2라는 인수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가 사실은요. 거의 노타임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선생님 설명을 다 했지만 이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분수 형태가 존재하려면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G1도 0, GA도 0. 얘가 불연속이면 얘가 연속이니까 곱해서 연속되려면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G2도 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나 조건에서 H1과 HA가 똑같대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H1은 어떻게 구하지? 자, H1은 어떻게 구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연속이니까 그럼 fxr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1로 갈 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x 빼기 3에 x 빼기 1에 그 다음에 gx는 x-1에 x-a에 x-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는 어떻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ha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다시 ha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근데 이때는 2보다 크니까 아래 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에 마이너스 묶어요. 마이너스 x에 x-a가 되고 분자는 똑같이 x-1에 x-a에 x-2가 됩니다. 이게 서로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게 약분 되고요. 여기도 약분 돼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1-a에 2를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다가는 a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a를 집어넣으면은 a-1에 a-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a가 2보다는 크기 때문에 a 빼기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까지 플러스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은 좌변은 a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2a-4가 되어서 a 값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h1과 h3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이제 구한 거야. h1과 h3을 구한 거야. 근데 a가 지금 4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지금부터 푸는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일단 얘가 없어지고요, 이렇게. 이게 hx니까. x 빼기 3분의 x 빼기 4에 x 빼기 2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잠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h1과 h4를 물어본 거잖아요. h1은 x가 2보 작으니까 이걸 쓰는 거고요. 분자에다가.
그죠? 여기 분모에다가. 그 다음에 H4는 이걸 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는 이걸 쓰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자, 여기다가 약분하고 1, 1,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예,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H3을 구할 때는 요걸 쓰는 거죠. H3. 그럼 이게 약분되고 3, 3, 3 집어넣게 되면은 분모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분자는 3 빼기 1이니까 2고요. 3 빼기 2니까 해서 여기 그냥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문제잖아요. 6분의로 통분이 되네요. 6분의 어떻게 됩니까? 9, 4, 13의 마이너스 잠깐만요. 계산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분의 마이너스 13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문제 치고는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차이가 뭡니까? 곱의 연속성 그리고 분모가 0이 될 때 이거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 놓은 문제야.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칠판 잠깐 지우고 갈게요. 자, 13번. 13번은 수열 문제네. 수열 문제. 13번.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의 측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절대값 S3는 절대값 S6는 절대값 S11 마이너스 3하고 똑같다. 모든 첫째 항의 합을 구하세요. 이것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열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한 적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잖아요. 항상 등차 수열은 조건이 몇 개 필요하니? 등차 수열의 일반항 결정하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첫째 항 알고 n-1의 공차 d니까 이거 알려면은 조건이 2개 필요합니다. 조건 2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되죠. 뭐 요렇게씩 하나. 뭐 요렇게씩 하나. 조건이 2개 나와 있는 겁니다. 풀면 돼요. 근데 왜 만족하는 모든 첫째 항의 합일까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뿔마 해가지고 여러 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 문항을요. 방금처럼 풀이 방법을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의 공차 D라고 놓고 S3를 구하고 S6를 구하고 뭐 S11을 구해가지고 풀어도 됩니다만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대수적으로 막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푸는 풀이 과연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선생님이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대수적으로 풀겠지만 초반의 접근을 기하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 y는 fn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sn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합이잖아요. 이런 걸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SN, Y는 SN의 그래프는 등차 수열의 합은요,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입니다. 공식을 잠깐 쓸게요. SN의 공식이 뭐냐면은 2분의 항의 숫자, 괄호 열고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그럼 여기가 A 더하기 n-1의 공차 D라고 쓰기 때문에 결국엔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되거나 또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n에 관한 2차식 그래프인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이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접근 과정이 선생님은 상위권이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어떻게 한단 말이냐면은 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y는 절대값 sn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 올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양수라고 나왔죠. 첫째 항이 양수이고요.
만약에 공차도 양수이면 모든 항이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S3랑 S3랑 다 양수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음, 절대값이. 그러면 공차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지. 첫째 항은 양수인데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 값이 작아지는 거야.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얘가 Y는 SN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접어서 올린 게 이런 그래프인 거야. 그 중에서 당연히 여기가 0입니다. 왜?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n축에 n축 0,0을 지납니다. 자,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요 안쪽이 0이 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2a 더하기 n-1의 공차 d인데 얘가 능형이 되는 값인데 당연히 d가 음수고 첫째 항이 양수니까 요 n 값이 뭐 양수인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뭐 구하면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S3랑 S6가 똑같다는 말. 이 그래프 안에서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런 거잖아. 아, 이거구나. 이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뭔 소리지? 아니, 선생님, 요게 만약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S3고요. 여기가 S6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S3고 여기가 절대값 S6인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얘는 어때요? 뭐 또는 여기가 S3,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인 거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면은 반드시 여기가 9가 됩니다. 여기가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S11은 S11이 쭉 내려가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접어 올리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S11이 되는 거야. 절대값 S11. 그래서 빼기 3을 하면 같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또 뭐도 가능할 거 아니냐면요. 뭐 이런 점이나 이런 점이 하나가 3이 되고요. 6인 점이 요런 점 6이야. 그죠? 이런 점이나 이런 점 하나가 3이고 어딘가가 그다음 여기가 6이야. 그러면은 접어 올리면 절대값 S3와 절대값 S6가 똑같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 어딘가가 S11이 나와서 절대값 씌우면 접어 올라가니까 이 정도에 있고 이 정도에 있는 거에다가 3을 빼서 값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까 그림이 요렇게 네,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죠. 여기 어딘가가 3이고, 여기 어딘가가 6일 때이고, 이해되겠어요? 여기 어딘가가 11일 때여서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같고 접어 올리면 여기가 되면서 빼기 3을 하는 게 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답인 거야. 그럼 문제 어떻게 풀겠니? 결국에는 대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발상은 여러분이 가볍게 하시고 요걸 식으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식으로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S3를 식으로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3에 괄호 열고 2a 더하기 2d 이게 S3예요. S6는 2분의 6에 2a 더하기 5d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S3, 이게 S6. 다시 요걸로 설명하면은 첫 번째 S3랑 S6가 똑같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S3와 S6가 완전히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 그래도 답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푸는 거야. 이게 같거나 또는 반대로 2분의 3의 2a 더하기 2d 이퀄 마이너스 2분의 6의 2a 더하기 5d가 되거나.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없어지고 2가 되고 2도 이렇게 없어지니까 a 더하기 d는 2a 더하기 5d고 넘기시면은 a는 마이너스 4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걸 풀게 되면은 또 없어지고 약분되고
또 약분되면은 A 더하기 D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D니까 넘어가게 되면은 3A가 되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6D가 되는 거니까. 그죠? A는 마이너스 2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S11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S11을 구하면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가요? 봐봐요. 기하학적으로 첫 번째 형태건 두 번째 형태건 첫 번째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S11은 음수입니다. 두 번째 식은 당연히 음수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러니까 S11을 구해보면은요. 보세요. 2분의 항의 숫자는 11.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구하면은 A는 마이너스 4D니까 얘가 마이너스 8D 더하기 10D니까 2D가 되어서 얘가 11D가 되는 거예요. 11D. 근데 당연히 D가 음수기 때문에 얘 음수가 되는 겁니다. 요때 S11을 구하면은요. 2분의 11에 또 2A 더하기 10D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 자리에 마이너스 2D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6D가 돼서 약분함 이 값은 33D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요거는 첫 번째 걸 풀게 되면은 절대값 S1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1D가 절대값 S11이잖아요. 여기다가 빼기 3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절대값 S3.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값 그냥 구해볼게요. 2분의 6, 이걸 놓을게요. 2분의 3에 A 자리에 마이너스 4D니까 마이너스 8D 더하기 2D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6D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D가 되는 거야. 9D. 그래서 넘기면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항은 6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33D 빼기 3이 절대값 S11 빼기 3이잖아요. 이게 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번에는 A 자리에 마이너스 2D를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4D 더하기 2D니까 마이너스 2D가 되고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D가 됩니다. 그래서 또 넘기시면은 30D는 마이너스 3이어서 따라서 D의 값은 계산 맞습니까? 30D가 D의 값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A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D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은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이것이거나 이것이고 두 개 더하면은 5분의 6, 5, 30, 3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차피 시험 볼 때 답 맞추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만족하는 모든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과연 이건지 저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자, 됐습니다.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4번은 자, 지운 다음에 개인적으로 14번하고 15번은 살짝 조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이유를 설명하면은 작년 수능에서 출제 기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작년 수능의 14번 문제가 수학토 속도가속도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뭐 미적분 활용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4번이 기억, 니은, 디귿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 삼각함수 도형 관련된 문제가 15번으로 빈칸 가나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15번 같은 문제는 사실 수능을 보면은요, 빈칸 가나다 문제가 정말 한 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우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냥 좀 숫자를 대입하면 되는 좀 심플한 문제라서 출제 기조가 조금 달라요.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나온 빈칸 가나다 문제가 나왔을 때의 출제 원리는 이 길고 복잡한 내가 지금 증명하고 구하는 과정을 너네들이 중간에 이해해봐라 라는 건데 지금 이 학평의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뭐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하세요. 도형 문제를 풀어보세요. 조금 그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번은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요 15번 정도 문제면요. 난이도가 15번이 아니라 한 9번, 10번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지금부터 풀 텐데 기역, 니은, 디귿 문제 치고는 연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특정 보기, 뭐 니은이나 디귿 같은 보기를 수능에 출제를 할 거면은요, 요 문제는 22번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출제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나치게 연산량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도 기억 풀고 니은은 힘들게 풀고 디귿은 풀다가 못 풀어서 찍었어. 진리의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하고 틀려서 눈물 뚝뚝뚝 흘렸던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능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듬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일단은 나왔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이라고 나왔죠. 이게 일단 이상합니다. 보통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1차항이나 2차항 같은데 k가 있는 형태는 없었거든요. 상수항이 보통 k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gx가 2x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gx는 간단하네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플러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양음이 달라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잘 모르겠어요. k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k가 0일 때 fx 더하기 gx는 0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이거랑 이걸 더하는 거니까 기억번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이거 더하니까 플러스 4는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 y는 이 3차 함수 구하는 거죠. 그리고 y는 0이란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y는 이걸 풀기 위해서 y 프라임을 구할게요. 3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고요. 는 0이 되는 값은 x가 0일 때랑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이고요.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자, 이거랑 지금 y축이 어디 있는지를 x축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야. 근데 0일 때 0,4를 지나는 것을 알고 있죠. 0 대입하면 4니까. 그럼 x축이 당연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값 같은 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한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이 방정식 근이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해서 푸는 오히려 기억이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예요. 기억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니은도 뭐 괜찮습니다. 니은까지도. 니은. 방정식 fx 빼기 g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기 위한 k값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fx는 gx를 만족하는 근이 오직 2개가 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한마디로 요거는 요걸로 푸는 건데 k가 붙어 있는 게 있으니까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kx가 되고요. 여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되는 순간 찾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걸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웠던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런 거잖아. 요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교점이 2개인 걸 찾으려고 하는데 미적분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양변을 x로 나눠가지고 이런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시고 는 k, y는 k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2개인 걸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1 학년도 수능에서 21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직선인데 기울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3차 함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는 수능에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할 수는 있죠. 그리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y는 이 그래프 볼게요. 이걸 구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는 0이 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때가 0이고 이때가 3분의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분에서 는 0인 걸 구하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랑 y는 kx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야. 근데 0, 얼마를 지나냐면은 8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얼마를 지났는지를 조금 불편하지만 구해보면은 여기 대입하니까 잠깐만 3분의 4에 제곱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예요? 9분의 16이에요. 거기다 2를 곱하면은 9분의 30인데 8에서 빼면은 이 값이 여전히 양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양수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x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0이기 때문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y는 kx랑 이 그래프가 두 군데에서 만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은 요런 식의 뭐 하는 순간이 답인 거야? 접하는 순간이 답이죠. 여기 뒤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은 아래에서 어딘가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k가 달라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합적 개념을 얘기하면은 바로 이 변곡점에서 변곡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면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어도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 구하는 거니까 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에서 실수 k 값은 4뿐이다. 그러면 실수 k 값 4란 말은 요것의 기울기가 4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기울기가 4인 직선이 접하면서 원점을 지났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 확실하지. 자, 4인 걸 구하는데 원래 모든 문제의 접선 문제는요.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접점을.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접점을 t,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이라고 놓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원점을 지난다라고 풀어서 그때 얻어지는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요, 좀 더 쉽게 구하려면요. f'(x) 그러니까 이거 y'. 요게 능사인 걸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요 그래프상의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능사인 걸 구하면은 어떻게 된 거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는 0이 되고요. 1, 3, 2, 2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 접점이 두 개 나오네요. 하나는 x가 2일 때, 하나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이 말이구나. 요때가 2가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접선 기울기가 4인 게 또 있겠죠. 이때가 아마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나는 어차피 요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2가 되는 거야. 2, 얼마를 지납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더하기 8이니까 2, 8이 되는 것을 잠깐만 이건 8 아닌가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그래프 좀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데가 2인가 봐. 나 일단 2,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2,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4인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8이면 8에서 접점이 되면서 기울기가 4인 게 원점 지나는 y는 kx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y-8은 기울기 4에 괄호열고 x-2가 되면서 y는 4x가 되기 때문에 k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다시 첫 번째 풀 방법.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y-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괄호 열고 x 빼기 t. 임의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이게 뭘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x에 0 집어넣고 y에 0 집어넣어서 요걸 풀어서 t를 구해도 되고 구하면 t가 아마 2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기울기가 4인 접선을 구해봐. 그리고 이때 이 점이 2,8이니까 2,8을 지나고 기울기가 4인 직선은 y는 4x가 되므로 y는 kx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디귿이에요. 디귿. 자, 디귿은 좀 지우고 여기 괜히 지웠네. 자, 기억 니은은 그래서 참입니다. 디귿을 풀려고 봤더니 디귿이 굉장히 난해하게 생겼어요. 뭐 별로 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값 fx는 gx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5개가 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야 되는데 뭐 너무 당연하게도 gx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인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이 이런 거지.
gx는 뿔마 fx. 인데 그게 끝이 아니야. 얘가 플러스로 풀어질 때랑 마이너스로 풀어질 때는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플러스로 풀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풀면 되는 거고요. 맞죠? 얘가 마이너스로 풀어진 경우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6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풀면 됩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얘가 플러스로 풀어지거나 마이너스 풀어졌을 때의 gx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은 교과 과정에서 살짝 벗어났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성립하는 거죠. 이 절대값이 있는 파트는요, 예전 교육 과정에 무리방정식 있었던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 얘가 양수기 때문에 gx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gx가 음수인 경우는 방정식의 근이 설령 되더라도, 얘나 얘의 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얘는 얘를 푸는데 얘가 항상 양수나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푸는 거랑 요거를 푸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얘의 방정식과 얘의 방정식 중에서 요게 양수인 것만 답인 거야. 근데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 무리 방정식, 루트 뭐 x-1은 x 플러스 3 요런 걸 풀 때 근호 안쪽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현재 교과 과정에 사라진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답하고 상관이 없고 이 부분만 답인 거야, 이 부분만. 그러니까 보통 이잖아. x가 1보다 클 때는 이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거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가 음수인 경우는 아예 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이것도 x가 마이너스 작거나 같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요걸 이제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면 좋을 것 같냐면요, 아까처럼 니은처럼 넘기고 넘겨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위는 똑같은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8은 kx. 네, 요걸 푸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풀려면은 이제 얘가 넘기면은요 똑같아요.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넘기시면은 플러스 4는 kx. 얘를 풀어서 이것의 근과 이것의 근이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방금 요건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려보니까 뭐 요런 그래프였어요. 아까 그렇습니다. 미분하니까 이 값이 0일 때랑, 그 다음에 아까 얼마였더라? 요 값이 4x니까 뭐 3분의 4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점 얼마만 거잖아요. 그래프가 실제로 어떤 부분만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도 알았는데 3분의 4면 여기가 3분의 2이고 0이니까 쭉 긋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한 이 정도부터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그래프가 이 부분하고요, 여기서 뭐 1인 부분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요 값이 8인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요거 그리려고요, 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는 뭐 미분에서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죠.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y 프라임 구하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4x가 되고요. 는영이 되는 값은 x가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3분의 4 어딘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극소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 두 개를요, 얘랑 얘를 언제 만나는지를 살펴보시면 x세제곱은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4x의 제곱이고 4가 되어서 x가
뿔마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요, 뿔마 1일 때 만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뭐 요렇게 되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 부분은 안 그려지는 거죠. 안 그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부터 뭐 하는 거야? 이거랑 y는 kx랑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y는 kx는 원점이 뭐 대강 원점이 이렇게 아래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y는 kx가 있어서 이런 점이 원점인 거야. 이게 0,0인 겁니다. 교점 5개가 그림상으로는 쭉 그리면요. 하나, 둘, 뭐 간단히 그릴게요. 자, 요렇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둘. 그다음에 요거 쭉쭉 내려가면은 셋, 넷. 4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5개가 되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요거랑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여기서 하나, 공통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 위에서 만나겠죠. 여긴 또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면 뒤에서 2개 만나겠죠. 그러니까 4개인 건 확실한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만약에 요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노란색도 마찬가지, 잠깐만요. 노란색은 이렇게 생기고요. 빨간색도 만약에 요렇게 생기면 만약에 이 파란색이 원점에서 요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둘, 그 다음 노란색이 더 올라가니까 셋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교점이 3개가 나오고 여기서 교점이 2개 나오니까 5개가 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확인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다가 이 y'에다가 x에다가 이게 지금 1이잖아. 1. 1에서 만나는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x가 얼마냐면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7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의 y좌표가 얼마냐면은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고 x에 1 집어넣으면은 8 빼기 1이니까 7이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1 하니까 또 7이어서 이 점의 좌표가 1,7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7이에요. 당연히 원점을 지나죠. 원점에서 이 빨간색에다가 접선을 그으면은 딱 이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이 근처에서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그래프는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해하겠습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이 원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빨간색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7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자체가 접선인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빨간색 그래프는 실제로 여기서 요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생기면서 실제로는 이 한 점에서만 딱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5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 문제 14번을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억, 니은은 괜찮은 문제인데 디귿은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범위를 찾는 과정이 사실 예전 교육 과정이 무리방정식 있었던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KX라는 형태 때문에 문제에서 한쪽을 상수로 만들지 못하고 근데 미적분이면 또 나눠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변칙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점. 실제로는 여기가 KX가 아니라 KX 제곱이면 수투에서는 웬만한 방법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디귿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15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최근 수능의 빈칸의 가나다 형태의 기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문제 호흡이 굉장히 짧고 그렇다고 문제가 뭐 나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빈칸 가나다 문제는 조금 더 빈칸 가나다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좀 덜 스럽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도형을 보니까 도형이 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더니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도 2고요. 요 길이가 3입니다. 이 각은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고 이 각이 세타입니다. 질문이 사인 세타를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CD의 길이, 이 길이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놓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대놓고 문제에서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이란 말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를 코사인 법칙으로 쓰시면은 2하고 3을 통해서 2의 제곱, 3의 제곱, 2배의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녹색 길이를 쓰면 x라고 놓게 되면은 이 길이를 쓰면 x라고 놓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이 각이 되는데 원의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고 있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인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각이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 코사인 3분의 2파이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자, 숫자를 볼게요. 4, 4는 그냥 없애고요. 2, 2도 없애면 9 빼기 3이니까 9 빼기 6이니까 3이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어서 인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므로 는영이 되는 값은 1밖에 없죠. 길이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길이는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나가 뭐 닮음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닮음이다. 뭐 닮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ED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이 길이 여기 y라 놓으면은 요 y를 구하세요. 이 문제입니다. 근데 뭐가 성립하냐면은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이 각이 3분의 파이잖아요. 이 각도 3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큰 삼각형은 하나가 세타, 하나가 3분의 파이, 하나가 나머지. 이 작은 삼각형도 하나가 세타, 하나가 3분의 파이, 하나가 나머지이기 때문에 닮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닮음 몇 대 몇입니까? 1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성립합니까? 이것도 역시 1대 2가 성립하는 거죠. 자, 근데 y고 이게 3이니까 이 길이가 3 플러스 y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2분의 3 플러스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알겠어요? 2대 1이기 때문에 이것도 2대 1이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여기는 3 더하기 y니까 여기는 2분의 3 더하기 y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하게 되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2분의 7 더하기 y가 되고요. 이게 뭐랑 똑같냐? 문제에서 요거를 2배한 2y랑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요거를 2배하면은 이 길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면 4y고요. 넘기시면 3y는 7이니까 y는 3분의 7이어서 요게 니은번에 나번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삼각형 ECD의 사인 법칙을 사용하세요. 요 조그만 걸 사인 법칙을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는 그 다음에 요각이 3분의 파이니까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분의 방금 구한 y 3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게 되면은 3루트 3분의 14가 되고요. 사인 세타분의 1이 이거니까 사인 세타는 14분의 3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더하고 다를 곱하는 거니까 가는 방금 1이었고요. 나는 방금 3분의 7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는 14분의 3루트 3이었습니다. 여기에 3분의 10이니까 없으면 없은 7분의 5루트 3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라서 보통 15번이 객관식 최고 난도 문항이잖아요. 근데 뭐 14번 풀다가 막 굉장히 시간 낭비가 심하고 15번을 왔는데 의외로 15번이 풀만해서 15번을 포기한 사람은 굉장히 큰일 나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못 풀고 아는 거는 쉬운 거는 풀만한 거는 뒤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네,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수능 출제 기조가 1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한 중간에 뭉탱이들 한 12번부터 15번까지가 난이도가 다 비슷해요. 어느 하나 공짜로 주는 게 없습니다. 15번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지도 않고요. 12번, 10번, 11번이라고 해서 공짜로 주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28, 29, 30이 예전에 30번은 진짜 이거였거든. 근데 30번도 풀만 해. 그 대신 28, 29를 공짜로 주지 않아. 28, 29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해서 여러분들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고요. 객관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통과목 주관식 계속해서 시작합니다.